임펄스라는 개념인데, 임펄스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해가면서 뭘 배울 것이냐 하면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를 먼저 배우냐 하면 continuous periodic을 먼저 배울 거죠. 그러면 이제 continuous periodic으로부터 주파수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C에서부터 A periodic이 나온다고 그랬고 카다피런이니까 그 다음 P로부터 디스크릿한 스펙트럼은 이제 디스크릿하게 나와요. 디스크릿 A 피리어딕이 나오는데 이랬을 때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라는 개념이라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요만큼의 DC의 값, 가령 예를 들어서 5V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기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어떤 신호가 될까요? 계속 5볼트 했죠. 이렇게 계속 5볼트. 그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T축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무슨 성분만 있냐? 주파수 성분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아직은 분석은 안 해봤지만 느낌상 어때요? 주파수 성분이 뭐만 있어요? DC뿐이 없죠. 예? 변화가 없으니까 DC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거 하나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임펄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주파수 영역에서 F가 제로일 때만 주파수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신호의 주파수 성분은 F 이퀄 제로뿐이 없다고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변화가 없잖아. 결국 이제 변화율이라는 게 주파수로 나타나는 거니까 변화가 없다면 주파수 성분이 0뿐이 없죠. 이걸 이제 우린 DC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는 가장 잘 알죠. 저기도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2.5V 이렇다면 이거 DC잖아요. 계속 2.5V잖아. 그러면 주파수 성분은 제로뿐이 없다고요. 없다가 아니야. 제로만 있다 해, 제로만. 주파수 성분 제로가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때의 X 오브 F를 뭐라고 쓰냐면 델타라고 쓴다고요. 이때 델타라는 게 그리스어인데 저 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임펄스라는 개념을 오늘 잘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해요. 이 임펄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이제 버금간다라는 것은 이것에 말하자면 이제 그 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X 오브 T라는 신호가 그냥 DC였었는데 여기는 X 오브 T라는 신호가 델타 T. 이 델타 T하고 델타 F는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물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같겠지만 전혀 다른 성질. 그래서 신호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배우겠지만 T가 제로일 때만 값이 존재하는데 그 값조차도 디파인이 안 돼요. 이렇게 화살표를 했다는 것은 무한대로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값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의 주파수 성분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때 주파수 성분은 거꾸로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X 오버 F라는 것은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듀얼리티로 생각하면 쉽죠. DC일 때는 주파수 성분이 하나뿐이 없다. 0 헬스짜리뿐이 없다. 반대로 시간 영역에서 임펄스 펑션이라면 그것은 모든 주파수 성분을 똑같은 크기로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의미를 알겠죠? 모든 주파수 성분을 똑같은 크기로 갖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의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임펄스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신호의 기본 연산.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신호를 이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수학적인 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독립변수 t를 가지고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 델타 t까지 가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타임 시프트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t 마이너스 t 제로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타임 시프트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가봅시다. x가 t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x가 t 마이너스 t 제로만큼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서 타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요 시프트란 말이 나와요. 조금 있다 요런 말도 나올 거예요. 시프트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건 당연히 다른 의미예요. 쉬프트하고 시프트는 달라요. 근데 쉬프트라는 것은 움직여간다, 천이한다. 한자로 말하면 천이한다 그런 뜻이고, 시프트는 체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걸러내다, 체질하다 그런 뜻이니까 조금 이따 나올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t 마이너스 t 제로라고 할 때 이거에 비해서 이것은 t0만큼 shift right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shift 여기에 디폴트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shift by t0만큼 shift 됐다 또 right이다 이런 의미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시간천이라는 개념이. 그럼 t 플러스 t 제로라고 한다면 t 플러스 t 제로 홍주야 늦게 왔지? 봐줄 테니까 여기 와서 앉아. t 플러스 t 제로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shift by t 제로 left 이러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shift by 마이너스 t 제로 righ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 중에 하나를 딱 정해서 마이너스 t0라고 한다면 shift by t0 right이라고 명확하게 하나를 각인시켜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냐 하면 요거하고 요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거는 0에서부터 값이 증가하는 게 시작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증가하는 시점은 x 오브 t일 때 t가 언제일 때예요? t가 제로일 때죠. 그림상. 그러면 이건 어디서부터 증가하고 있어요? t가 1일 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t-1.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t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1-1은 제로니까 저거하고 저것이 t 이퀄 제로일 때 값이 그대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걸 한번 확인했단 말이에요. 확인했으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시프트 right의 시프트 left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되지. 라나야 뭐라고 그러면 돼? 시프트 right이야, 시프트 left야. 그렇죠. 시프트 right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독립변수에 있다면 shift right by 1 그런 뜻이라니까. 그럼 그거 하나면 됐겠죠. 그다음부터는 다 거기다가 준해가지고 shift left라고 할 때에 부호를 바꾸면 되고 또 right을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5라고 그러면 shift right by minus 5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했다. 요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t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t 제로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확인해서 시간천이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여러분 3학년 때 배웠잖아요. 3학년 때라고 합시다. 3학년 때 배웠는데 옛날에 한 친구가 이거 3학년 때 배웠는데 4학년 때도 물어보고 졸업하고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기준을 못 잡아서 그래. 근데 그 친구가 덜 똑똑하냐? 아니, 무지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기준을 안 접어 놓다 보니까 매번 헷갈리나 봐. 하여튼간 기준을 잘 잡자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t0가 있으면 shift right by t0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하자고요. 이건 반전이죠. 반전이면
반전이면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의미고요. 시간 반전 쉽죠, 이거는. 그리고 시간 척도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AT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x 오브 ET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오브 ET. 그러니까 x 오브 t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x 오브 et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t가 1일 때의 값하고 여기는 t가 2분의 1일 때 값하고 same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t가 1일 때 값하고 t가 2분의 1일 때 값하고 same이다. 그러면 압축이 된 거예요? 팽창이 된 거예요? 압축이 됐죠. 이때 기준 잘 잡아야 돼요. t가 1일 때 값이 t가 2분의 1로 왔어요. 그러면 1일 때 값이 2분의 1로 온 거잖아. 그럼 압축이라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한번 잘 잡아야 돼.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가면 되는데 첫 번을 아주 잘못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완전 그 뭐라 그럴까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가 2일 때 값이 2t일 때는 1일 때 값으로 가는 거니까 저거하고 저걸 비교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저거하고 저거 비교할 때 t가 2일 때 값이 저기서는 t가 1일 때 값으로 압축이 된다.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가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는 모든 그 신호는 이제 정연파를 이용해서 그러나 이제 정연파도 정연파지만 정연파라는 것을 이용하기 이전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걸 다 정리를 했는데 2의 JT라는 것은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코사인 T 플러스 J 사인 T지요. 그렇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JT는 코사인 T 마이너스 J 사인 T지요. 그럼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없어져요? 사인 T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코사인 t라는 것은 2분의 2의 마이너스 jt 플러스 2의 jt라는 것이요. 그죠? 더했어요. 그럼 이거 없어지고 2로 나눠주면 그게 코사인 t잖아요. 빼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러스가 그랬고 마이너스가 그랬어요. 마이너스 빼주면 이번엔 코사인 텀이 없어지고 사인 텀만 남았는데 사인 텀은 실수 곱해준 게 아니라 허수를 곱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in t라는 것은 j2로 나눠줘야 되겠죠. j2에 2의 j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t 이때는 빼줘야 되기 때문에 jt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jt를 나중에 썼어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사용될 테고 지금 정연파가 얘기됐지만 저 정연파라는 건 결국 뭐란 얘기예요? 익스포넨셜리도 표현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익스포넨셜을 더 자유자재로 쓸 거예요. 사인, 코사인 안 쓸 거라고요. 익스포넨셜을 쓰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연파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저기에는 정보가 3개 있습니다. 크기가 있고 A라는 크기가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2파이 F0T니까 주파수 성분이 있다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P라는 게 보이죠? 위상 3개의 정보가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3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신호를 표현하면 되는데 이것처럼 이런 주기적인 신호 하나만 있다면 저거 하나면 되겠지만 저거 하나만 있는 신호라는 것은 아주 귀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여러 개가 섞여 있을 테니까 어쨌든 저걸 근간으로 해서 신호를 이제 표현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연파 위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익스포넨셜도 사용한다. 익스포넨셜을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익스포넨셜의 지수를 뭐 ET 이것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J가 올라가는 놈을 사용해서 오히려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된 정연파를 다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수가 올라간 거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복서 정연파 함수. 그래서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그랬지만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익스포넨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그렇게 부르는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라고 할 때에 저기 보면 2의 j 오메가 제로 t라는 어떤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의 j 오메가 t라는 것은 추이를 이겨내려고 애를 쓰네. 2의 j 오메가 제로 t라는 것은 여기는 오메가예요. W가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쓰세요. 델타, 오메가 이런 거 다 그리스 언데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2파이 F0T 이거란 말이에요. 2의 J 2파이 F0T 여기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60이라는 거죠. 60Hz짜리 우리 전력 신호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신호들에다가 여기다 2의 j 2파이라는 것을 곱했는데 2의 j 2파이라는 것은 이거 한번 풀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2의 j 2파이라는 것은 코사인 2파이 플러스 j 사인 2파이라고 오일러 선생님이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1이죠. 1이죠. 그렇죠? 이거는 0이고. 그죠?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고요. 그러니까 2의 j 2파이, 2의 j 4파이, 2의 j 6파이, 2의 j 2000파 이게 다 1이라고요. 1.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그걸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뭘 이용할 거냐면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복소수 평면입니다. 복소수 평면이라면 여기가 1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요, 여기가 j요, 여기가 마이너스 j인데 이렇게 한 바퀴 돈 게 2의 j2파이를 표현한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로 오면 뭐예요? 1이죠.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periodic with period t0 2파이 오버 오메가 제로일 때 j2파이라는 주기를 갖는다. 2파이라는 주기를 갖는다. 아니지. 2파이라는 주기가 아니라 오메가 제로 2파이일 때 j2파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게 같은 주파수다라는 것인데 이건 단위원이에요. 왜냐하면 요 크기가 1이고 요것도 다 1이잖아요. 크기가. 요걸 단위원상에서 봤을 때 요런 형태로 주파수가 표현된다라는 거죠. 주파수가 표현돼서 그 주파수 평면이라고 그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지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단위원을 이제 친근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오일러 항등식이 나왔네요. 2의 j 세타 이제 세타로 썼어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라는 오일러 항등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rectangular 폼으로 표현하자면 뭐 저렇다 그러는데 rectangular 폼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처럼 익스포넨셜로 표현 안 하고 이제 나눠서 이게 X성분인 거예요. 이게 X성분이 이게 Y성분이. X성분, Y성분. 저기서 X축 우리가 그 복소수 평면에서 이쪽이 X축이라고 할 때 이게 실수축이잖아요. 실수축. 이거는요. 허수축이라고요. 허수축. 그래서 여기가 J요, 여기가 마이너스 J요, 여기가 1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에 이렇게 4분의 8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에 좌표값은 뭐예요? XY로 얘기하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럼 그게 뭘 뜻하냐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J 2분의 루트 2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좌표값, Y 좌표값 그렇게 렉탱귤러 폼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 나왔지요.
코사인 오메가 제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두 개를 더해서 나눠주면, 둘로 나눠주면 되는 거. 사인 오메가 제로는 두 개 빼서 2제로 나눠주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게 사실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정의예요. 이렇게 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오일러 공식,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개념이니까 함께 그렇게 해봅시다. 초기 위상이 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저렇게 위상이 따라 나온단 말입니다. 위상이 따라 나오는데 이때 가만히 보면 위상이 있고 이랬지만 여기에 이 크기라는 것은 2의 j 오메가 제로를 썼나요?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p라는 거, 이게 이제 인쇄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스 문자는 한 큐에 써요. 한 큐에 오메가도 나왔었죠. 그리고 델타도 나왔었죠. 이거 한 큐에 쓰는 거야. 미나야 이거 그리려고 하지 마. 예. 막 그려가지고 3번에 쓴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한 번에 쓰는 거야. 한 번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 크기는 1에. 그러니까 이 크기는 여기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딘가. 그럼 단위원이니까 거기서 크기는 몽땅 다 1이죠. 어디에 있든지 다 1이란 말이에요. 1이라는 크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표현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서 신호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고. 자, 이건 뭐 그냥 크기도 있고 뭐 하여튼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왜 크기가 있냐면 2의 시그마 t라는 것만 띄워놓고 보면 그거는 크기가 있잖아요. 아까 저기는 실수값이 없었죠.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phi. 그래서 허수값반이 있잖아요. 그때는 크기가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점선으로 되는 게 단위원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단위원인데 이거는 커질 수가 있어요. 시그마가 1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커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그마 t니까 1보다 큰 값이라고 그러면 t가 커지면 커질수록 2의 시그마 t라는 값은 커지니까 커진다 그렇게 표현한 거고 시그마가 마이너스 값이라고 한다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인데 이것처럼 신호가 진동하면서 증가하는 거, 진동하면서 감소하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잘 안 다루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친숙하게 사용할 함수들이 정의가 되는데 유닛이라는 것에 괄호를 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닛이란 말은 크기가 1짜리 기준이다 그런 의미지만 이제부터 유닛은 디폴트로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펑션 유닛 스텝 펑션이고 유닛 임펄스 펑션인데 그냥 스텝 펑션, 임펄스 펑션 이렇게 쓸 거란 말입니다. 스텝 펑션, 임펄스 펑션 해서 스텝 펑션은 저렇게 정의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할 때 여기 있듯이 스위치를 ON하면 순간적으로 0이라는 값에서부터 2 된다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항상 0에서부터 1로 가지 않고 하여튼간 뭐 시간이 걸려서 트랜지션이라고 말하는 순간 지나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시 가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켜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유닛 스텝 펑션을 이해할 때 누가 노래 잘하나? 누가 노래 잘하나? 이삭이 노래 잘하나? 아니야? 조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노래라도 한 곡 좀 하고. 자, 정신들 차리고 졸지 말고. 자, 이제 요것이요.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U라고 쓴단 말이에요. U라고 써서 T라고 썼을 때 이게 의미하는 걸 저기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1이다. 어떨 때냐 하면
t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다. 이건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럼 t가 0일 때는 얼마냐? 중간값을 쓰는 데도 있고, 우리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t가 0보다 크면 1이다. 이렇게 앞으로 쓸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작전이 필요한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t가 0보다 크면 1이다 라는 값을 갖고 있는 요 유닛 스텝 펑션, 그냥 스텝 펑션은 굉장히 중요한 펑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령 예를 들어서 ut-2다 이러면 이건 뭐예요? 뭐라고 정의가 될 거예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작전이 뭐냐면 요걸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걸 0으로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이렇게 됐으니까 요걸 0으로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잔 말이에요. 그럼 언제? t가 2잖아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됐어요? 작전 잘 세워야 돼요. 작전을 첫 번째 잘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요. 해서 이렇게 유닛 스텝 펑션은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다. 유닛 스텝 펑션은 유닛이니까 1만큼 이렇게 커지는 거다. t가 0일 때, 이제 t가 0일 때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t가 이렇게 있을 때 2가 있다면 t가 2일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요. 그럼 첫 번째 배운 거하고 딱 들어맞지요? t-2니까 얼마예요? 이만큼 시프트 y실 시켰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시프트 right이 이만큼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확연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미나야, 필기 잘하고 있어? 오케이. 집에 가서 읽을 거지? 오늘 가서 읽으란 말이야. 복習 꼭 하라고. 자, 램프 펑션. 램프 펑션은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저런 펑션이 있다. 저것도 t equal 0에서부터 증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어떤 관계냐? 스텝 펑션의 앞에 t가 붙어 있는 거다 정도 이해하면 되고, 스텝 펑션 간의 관계는 요거다지만 나도 배우고 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텝 펑션만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스텝 펑션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쓸 수도 있도록.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펄스 펑션. 유닛이 붙어 있지만 유닛도 이제 디폴트로 생략해서 임펄스 펑션 그렇게 쓸 텐데, 자, 임펄스 펑션은 어떻게 이제 정의되는 것이냐 하면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임펄스 펑션은 사실은 펑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펄스 펑션이라고 불러요. 임펄스 펑션인데 이거는 펑션이 아니에요. 펑션이라는 말은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하는 걸 펑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t가 0이 아닐 때는 함수값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t가 0이 아닐 때는 함수값이 0이에요. 근데 t가 0일 때는 define이 안 돼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t가 0일 때 값이 define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펑션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냥 펑션이라고 부른다고, 막무가내 아닙니다.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펑션이라는 의미는 그냥 펑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generalized, 그냥 일반화 시켜보면 그냥 펑션이라고 카테고리에 넣어도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generalized 펑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impulse 펑션이라고 불렀으니까 이미 강은 건너갔죠. 그냥 펑션이라고 알아차리면 된다고 해. 다만 뭐만 하나 생각하면 된다고 해. t equal 0일 때는 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generalized function이라고 부르는 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한 번 정리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미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델타 t 저게 이제 델타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여기에 이런 값을 사각형이다. 펄스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펄스가 하나가 있는데 요 펄스의 폭이 델타예요. 그리고 요 높이가 델타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면적은 델타 곱하기 델타분의 1이니까 1이지요. 그죠? 요 펄스가 있어요. 근데 이놈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S가 있는데 S 델타라고 합시다. S 델타가 있는데 S 델타라는 것을 이 델타를 0으로 보내요. 0으로 보내면 폭은 줄어들겠죠. 또 줄어들겠죠. 또 줄어들겠죠. 폭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 0으로 가는데 높이는 어떻게 돼? 높아지고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라는 순간에는 디파인이 안 돼. 그냥 무한대야. 그렇게 되는 것을 임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임펄스라고 한다. 그죠? 크기가 무한대. 폭은 0이에요. 0 곱하기 무한대는 1이다. 그딴 소리 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수령값을 보니까 1이다. 그것을 임펄스 펑션이라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펄스 펑션이 갖는 주파성분은 뭐가 있다고요? 모든 주파성분을 똑같은 크기로 가지고 있다. 아주 유명한 놈이에요. 이거 있으면 우리는 이제 수지 맞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응용할 뿐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깝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쓸 뿐이죠. 자, 해서 그것에 이제 그러면 그 특성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특성이라는 것은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임펄스 펑션의 특성 어떤 것이냐? 0을 포함해야 될 거예요.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거죠. 이걸 놓고 그냥 합시다. 이거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요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적분이란 게 뭡니까? 면적 구는 거잖아요. 그럼 적분을 하면 적분값이 뭘로 나온다? 얼마 나온다? 넓이가 얼마다? 1이요. 적분하면 1이에요. 폭이 넓든 좁든 상관없어요. 다 1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라고 해? 폭이 제로인 아주 좁은 임펄스 펑션인데 임펄스 펑션을 적분하면 값이 뭐 나온다고요? 1 나온다니까. 근데 여기 포함 안 하고 여기 엉뚱한데 여기가 근질근질한데 근질근질한 데는 안 긁고 여기를 긁었어요. 그래서 여기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면적이? 0이 나오겠죠. 그게 임펄스 펑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0을 포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T1에서부터 T2까지 적분을 하는데 T1하고 T2 사이에 0이 포함되느냐? T1에서 T2까지도 괜찮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도 괜찮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그때 값이 얼마라고요? 그때 값이 1이 된다. 요거부터 먼저 보자고. 여기에서 델타 t를 적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입실론부터 입실론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0이라는 변수값에 대해서는 무조건 포함이 되겠죠. 마이너스 입실론부터 입실론이니까 그것이 아무리 적은 값일지라도 아무리 큰 값일지라도 똑같겠죠. 그래서 그때는 1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기 보다시피 자 특징을 한번 봅시다. 어쨌든 t가 제로가 아닌 순간에는 함수값이 0이고 t가 0일 때는 무한대인데
그것을 어떤 구간이든지 0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 펑션이다. 이분 펑션이라는 건 요 그림만 기억해내면 되겠죠? 요걸 이제 그 수렴해 가는 거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가 서로 대칭적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저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어떤 의미가 됐냐 그러면 x 오브 t에다가 델타 t를 곱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t1에서부터 t2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것을 t가 t1하고 t2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조건 속에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계산할 것도 없어요. 왜요? 델타 t는 그때는 뭐니까? 0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t 이퀄 제로라는 것을 끼고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퀄인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 꼭 굳이 이렇게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써보자면 이거예요. T1에서부터 마이너스 입실론은 0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입실론에서까지 이거에다가 x 오브 t에다가 델타 오브 t에다가 그냥 하얀 걸로 쓸게요. dt에다가 플러스 입실론에서부터 t2까지, 입실론이는 아주 적은 값이에요. 0에 가까운 값이요. 그것에다가 x 오브 t에다가 델타 t에다가 dt 한다. 이런 얘기는 이거 0이다, 이거 0이다 하잖아요. 왜요? 이 값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지금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0인 순간은 여기서 계산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남았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부터 입실론까지의 xt의 델타 t의 dt인데, 물론 이제 이게 이 식이랑 뭐 똑같아졌어요. 사실 똑같아졌지만 뭘 이제 느끼냐 하면 t가 0인 순간에만 임펄스 펑션의 함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딴 건 다 소용이 없다. 이딴 건 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직접 가자고요. 여기서 가기를 여기에 x 오브 t가 여기다 곱해주는 건데, 이게 0인 순간에 이 값은 뭐 무용지물이잖아. 그잖아요. 그럼 뭐만 곱해준 게 남느냐 그런 얘기, 살아남느냐. 뭐만 살아남아요? x0만 살아남죠. 그죠? 그게 무한대 값이긴 하지만 x0라는 값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갑니다. t1에서부터 t2까지 이걸로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감을 잡았으니까 t1에서부터 t2까지 델타 t라는 것에 여기 뭔가 곱해주는데, 요 놈은 뭐만 살아남느냐 하면 요것만 살아남는다니까. 그러니까 t가 제로인 순간에만 값이 살아남는다고요.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적분이란 건 뭐예요? 더해주는 거잖아요. 더해주는데 그 한 값만 지금 살아남은 거죠.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산수예요. 잘 따라오세요. 이때 이 적분이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까? 시간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요 x0라고 이미 파악한 요거는 시간 t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전 상수값이에요. 그냥 함수값이라고요. 신호의 t가 제로일 때 그냥 신호값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x0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x0에 요게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적분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t1에서부터 t2까지 델타 t에 dt 이렇게 된다니까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꽝 결정 짓는 게 이 T가 T1하고 T1하고 T2 사이에 0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하고 아까 입실론이라고 얘기했던 요거하고 어때요? 같은 거죠? 그러면 저 값이 뭐예요? 1이잖아, 이게 1. 그럼 이거 뭐라고 쓴다고요? X0라고 쓴다. 네? 그러니까 이 X0라는 것이 뭘로 나올 수 있어요? 사인 함수로도 나올 수 있고 익스포넨셜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t라는 변수가 있는 자리에다 뭘 갖다 대입하면 된다고요? 제로를 갖다 대입하면 된다 그래. 자,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요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뭘 한 것이냐면 바로 요걸 한 거예요. 요거. 지금 요거 한 거죠? 조금 아까 한 게. 그래서 요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요거를 시프트 시켜갖고 T0만큼 시프트 시켰다 그러면 어떨 때만 요 값이 존재한다고? T0일 때만 값이 존재하죠. 다른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T0일 때만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뭘 취한다고요? T0를 취하겠죠. 그럼 T0가 앞으로 나가겠죠. 왜냐하면 상수값이니까.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T0만 남겠죠. XT0가 남겠죠. 요거는 X0, 요거는 XT0.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체질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시프팅이에요. 시프팅. 시프트가 체질하다라는 동사이고 시프팅이니까 체질한 거 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하는 저거는 시프팅 해봤어? 홍주야. 시프팅 해봤어? 안 해봤어?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져본 사람. 어이구야, 나 도시남이네. 도시남. 난 이제 농촌에서 농사 지어봤는데, 시프팅 뭐냐 하면, 뭐 이런 거, 이렇게 갈아요. 껍데기 벗기려고 갈아요. 그런 다음에 이 체에다 놓고 이렇게 까부른다고. 그러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갱이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알갱이들이 조그마니까 요 밑으로 쑥 빠진다고. 껍데기는 위에 있고. 그걸 체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조 위에 거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샘플링이 먼저 일어나고 시프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하는 어떤 신호가 있다면 신호에 샘플링을 해요. 여기서의 값은 뭐고 이렇게 샘플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체질해 가지고 야 이때는 요 값이야 이때는 요 값이야 그렇게 시프팅 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저기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게 아마 여러분 첫 번 시험에서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할 거예요. 아 이걸 어려워해. 제발 쉽게 하라고. 지금 성욱이가 막 염화시 중에 미소를 짓고 있어. 이제 이거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벌써 한 학기 해보고 눈치챈 거야. 자, 해서 첫 번째가 꽝 하는 게 샘플링이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샘플링 프로퍼티라는 것이 저기 나와 있듯이 x 오브 t의 델타 t 이러면 여기서 이미 경험한 거예요. x 오브 t의 델타 t 이러면요. 이 값들 중에 살아남는 거는 어떨 때만 살아남는다. t가 제로일 때만 살아남는다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x0 이렇게 쓰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되면 델타 t라는 것이 undefined 된 값을 갖고 있는데 그게 define 돼버린 거잖아요. 아 그런 건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이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델타 t는. 다만 이 델타 t에 의해서 요게 영향을 받는데
t가 0일 때는 x 오브 제로라는 값을 가지고 살아남지만 다를 때는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시험에 나오면 반 이상이 이거를 틀려. 어? 성우가 지난번에 이거 시험 나왔었나? 그땐 디지털로 나왔었나? 몇 번이나 봤지? 내가 몇 번 본 것 같아. 한 번 본 것도 아니야. 어, 어. 기말 때도 한 번 더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 기본적인 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 왜냐면 이쪽에 undefined 된 거예요. 이게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야 의미를 갖게 돼요. 근데 undefined 된데 이쪽은 defined 된다고 주자면 그건 큰 사고를 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퀄이 되는 거는 어쨌든지 t가 0이 아닌 순간에는 요 값이 제로기 때문에 요것만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 요것만 그게 샘플링 프로퍼티고. 자, 하나 더. x 오브 t에다가 델타 t 마이너스 t 제로만큼 시프트 했다. 그럼 이건 너무 쉽죠. 언제만 값이 살아남아? undefined 되지만 살아남는 게 t0일 때만 살아남기 때문에 x t0에다가 델타 t의 t0 이것도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에? 그거를 없앨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언제만 없어진다? 인테그랄 안에서만 없어진다. 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시프팅 프로퍼티로서 요건 그냥 요거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시프팅 프로퍼티라는 것은 이거 쓰면서 합시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게 이제 샘플링 프로퍼티고 이번에는 이거 자꾸 시프팅하고 헷갈려서 시프팅이에요. 시프팅이 아니라 시프팅 프로퍼티. 시프팅 프로퍼티로서 저기 나와 있듯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우린 주로 이거 할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갈 거예요. 에? 뭐 T1, T2 해서 그게 0을 포함하고 있다. 그 조건 그대로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도록 합시다. 이랬을 때 x 오브 t에다가 델타 t의 dt라는 것은 자, 한 단계를 꼭 거치세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샘플링 프로퍼티를 한번 거치라고요. 샘플링 프로퍼티를 한번 하게 되면 이것의 샘플링 프로퍼티에 의하면 x 제로의 델타 t죠. 이걸 한 번 더 하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상수값이기 때문에 x 제로가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의 dt니까 이게 1이니까 x 제로가 되더라라는 것으로 가야 돼. 이거하고요 절대로 안 같은 겁니다. 저거는 샘플링 프로퍼티만 말하는 거고 이거는 샘플링 플러스 적분까지 해서 시프팅 프로퍼티까지 말하는 거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겁먹어서 그래. 어렵다고 겁먹어서. 홍주야,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지?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여기에 또 역시 시프팅 한 것을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t 마이너스 t 제로의 델타 아니죠. 요거를 x 오브 t라는 신호에 대해서 델타 t 마이너스 t 제로라는 것을 했다. 그러면 이걸 한 단계를 거쳐 꼭 가라고요. 그냥 중간 과정 생략하지 말고. 그래서 이 경우엔 샘플링부터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델타 t 마이너스 t 제로가 값이 존재하는 거는 t가 t 제로일 때만 값이 존재하니까 이거는 t 제로일 때만 살아남는다 라고 샘플링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나가서 xt 제로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의 dt니까 이게 1이니까 이게 x 오브 t0다. 이렇게 가라고요. 이렇게 델타 펑션이 안 남아있는 걸 뭐 한 거라고? 체질한 거라고 저건. 시프팅한 거예요. 델타 펑션이 남아있는 거는요. 샘플링한 거라고요. 샘플링한 거와 시프팅한 것의 차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결국은 이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속 신호도 그렇고 이산 신호도 그렇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신호 처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저기 보면 이제 컨볼루션 프로퍼티라고 해서 컨볼루션 프로퍼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이랬네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타우의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dt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걸 뭐라고 쓰는 거냐면 x 오브 t와 델타 t의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고 부른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걸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고 한다. 이런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임펄스 펑션을 가지고 이렇게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사실은 뭘 할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신호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신호를 x 오브 t라고 쓸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신호를 y 오브 t라고 쓸 거예요. 이건 출력 신호, 입력 신호고요. 이건 출력 신호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가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면 이 출력이라는 것은 요것을 입력을 가공하는 건데 이 가공하는 표시를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요때 요 t가 무슨 t 같아 보여요? 에? 라지 t요? 무슨 t? 마징가제트 t에 이게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입력 신호를 변화시켜서 출력 신호로 만들어주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뭘로 되는 것이냐면 이것하고 이렇게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구해지는 겁니다. 그거의 시초가 이거라고요. 임펄스 펑션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하고 이것을 이렇게 그 컨볼루션 하는 것인데 이때 컨볼루션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운 실력 한번 발휘해 봅시다. 자, 이건 타우예요, 타우. 왜냐면 요게 지금 변수예요. 요게 변수고 요게 변수예요. 타우가 변수야. 요거 타우요. 요거 잘못 썼어요. 맞죠? 타우. 맞죠? 타우. 네? 확인했어요? 그럼 타우라 그러면 요거는 언제만 값이 존재한다. 0이 아닌 값이 언제만 존재한다? 언제? 이제 말 잘해야 돼, 이때는. 누가 한번 말해볼까? 박지원이 어디 있어? 한번 말해봐. 기준은 이때는 t가 아니라 타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타우가 언제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타우가 t일 때만 값이 존재해. 그럼 여기다 갖다가 어떻게 놓는다? 이거 대신에 x 오브 t라고 놓는다 이런 얘기. 그럼 x 오브 t는 저거는 함수예요, 상수예요? 상수죠.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타우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할 때 결과는 요것만 살아남는다고. 그러는 요것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 임펄스 펑션이랑 컨볼루션 인테그랄 하면 그 함수 그대로 살아남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발전해서 요로 갈 것인데 어쨌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요렇게 T0만큼 시프트 됐을 땐 당연히 요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스케일링 프로퍼티는 그냥 건너뜁니다. 스케일링은 조금 덜 중요해요. 자, 사각 펄스라는 게 있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각 펄스 있고 삼각 펄스 있고 요건 중요해요. 요건 중요한데 싱크 펑션, 샘플링 펑션, 싱크 펑션인데 스케일링만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싱크 펑션 위주로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싱크 펑션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싱크 펑션이라는 것은 싱크라고 쓰고 T 오브 싱크 이렇게 읽는데 이걸 파이 오브 T라고 해서 사인 파이 오브 T라고 했을 때 사인 파이의 성능을 잘 알잖아요. 파이가 1일 때 위에 분모값 얼마예요? 0. 2일 때 얼마예요? 0. 3일 때 얼마예요? 0. 4일 때 0. 0일 때 0. 정수일 때 다 0이죠. 그게 이거예요. T가 0일 때는 놔두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 1일 때 0, 2일 때 0, 3일 때 0, 4일 때 0. 0일 때만큼은 1로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 0으로 접근하고 요거를 0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건 로피탈 정리해서 아마 우리 미적분 할 때 했을 거예요. 로피탈 정리해서 저게 1이 된다라는 거 우리 봤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요 꼭지점이 뭐냐면 요 꼭지점이 요게 이제 시간 영역에서 t지만 이게 f라고 한다면 뭘 뜻하겠어요? 요 꼭지점의 값이 뭘 뜻하겠어요? 눈 좀 봐봐. 내 눈 좀 봐봐. 미나가 대답할까? 아니면 성희가 한번 돼. 그지, 성희. 요 꼭지점, 요게 F라고 그러면 꼭지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X 오브 F 이렇게 구한 값이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값이냐고. D로 시작하는 값. 이거 읽을 줄 알아? DC 값이에요, DC 값. 왜냐하면 주파수가 0일 때 값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나타낼 거예요. 그걸 나타낼 것으로서 이제 그냥 주파수 영역이든지 상관없이 t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제 표현한 식인데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를 이제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이쪽에 x 오브 t가 5V 이것처럼 DC 값이라고 그러면 이때 주파수 성분은 무엇으로 분석이 된다고 그랬냐면 X 오브 F는 뭐라고 그랬어요? X 오브 F는 아니에요, 제로. 제로라는 거하고 5하고는 같은 비슷한 성질이에요? 여기는요. 여기는 모든 시간에 신호가 똑같다 그런 뜻이고 요거는요. 주파수 성분이 뭐만 있냐라고 묻는 건데 무슨 성분만 있다고요? DC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임펄스 펑션 괜히 배웠어? 이거라고. 임펄스 펑션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넓은 건데 여기는 벽 하나. 완전 상극이죠. 정반대잖아. 여긴 또 어땠어요? 여기 만약에 x 오브 t가 델타 t라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오히려 x 오브 f는 오 이것처럼 된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거꾸로죠. 이거는 뿅 하나만 신호가 있다면 여기는 모든 주파 성분이 다 똑같이 있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x 오브 t가 이런 모양일 때 이렇게 된 것에 이제 우리는 컨티뉴스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연달아 이렇게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펄스가 있을 때 이쪽은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 continuous periodic이라면 이쪽은 discrete aperiodic이에요. 여기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discrete에서 aperiodic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무슨 모양이냐 하면 저 모양이라고요. 싱크 모양이라고. 자, 이게 사실은 대표 선수예요. 이게 대표 선수. 그러니까 펄스하고 항상 대비되는 게 싱크단 말이에요. 싱크. 그럼 이쪽이 싱크면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펄스예요. 이는 대칭성이 있다고요. 펄스면 싱크면 펄스. 근데 이 펄스를 느리면 이렇게 느리면 저 싱크가 역일 테니까 주파수하고 시간 성분은 역발상이거든요. 정반대 성질을 갖고 있다고요. 이 펄스를 느리면 DC로 가는 거잖아. DC로 가게 되면 저 싱크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서 임펄스로 가는 거고.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거꾸로 이 펄스가 요만큼 있었단 말이에요. 이 펄스를 줄여요. 그럼 이거 싱크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뭐가 된다? DC가 된다고요. DC가. 같은 내용. 한꺼번에 사실은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됐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선언했듯이 카다피 이론과 PPR의 이론과 합해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 그러면 우리 신호처리 이 과목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